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Y엔텍의 1분기 실적과 근황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아이디어는 예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좀 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G ET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혼자 올랐었지만은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자, 이 회사들의 주가 조정의 배경은 아무래도 실적이 예상치만은 못했던 부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은 Y엔텍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똔똔 정도 했었고요. 코엔텍이나 인선 ENT는 YY로 영업이익이 감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KG ETS 같은 경우에는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 KG그룹의 동부제철 인수로 연결재무제표 결합에 의한 차이가 표시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게 적용된 거죠. 이게 그래서 개별 이슈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각각 본업이든 제철이든 조금씩 올라오긴 했는데 결합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저도 좀 소홀하게 봤었던 측면에서는 투자 기회를 놓친 반성거리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Y엔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Y엔텍의 부문별 실적을 다시 뜯어보면은 가장 메인인 폐기물 이익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레미콘, 골프장, 해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이들은 어느 정도 밥값을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각 분야가 골고루 올라오는 그림을 예상하면서도 특히나 폐기물 쪽이 크게 올라오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이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도 폐기물 쪽이 상당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최근 실적은 왜 똔똔이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일단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적당히 하는 만큼 했었는데 애초에 기대치 같은 경우도 좀 크지 않았죠. 반면에 메인인 폐기물 쪽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거의 늘지 않았다. 그 부분의 영향이 주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2분기까지 이어가게 되면은 작년도 대비 본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저 그렇고 나머지 해운 쪽에서 특히나 작년에 2분기에 튀었기 때문에 이 효과로 인해서 전체 합산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생길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양새는 기스가 난 지가 좀 됐다는 것이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은 1분기에 GPM이나 판관비, 절대적인 규모나 비율 이런 거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어떻게 되냐가 핵심인 건데요. 4분기 때 이미 부진한 모습이 한번 나타났었던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타이밍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 QOQ로는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전히 뭔가 이상한데 작년 홍수 재난 폐기물이니 의료 폐기물이니 엄청 떠들었는데 4분기 때 안 좋았을 때는 2월 된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2월 됐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설명은 1분기 때 일단 전분기보다는 올라왔죠. 거기서부터 2월 된 게 좀 쥐꼬리만큼 반영이 됐고 그게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2, 3, 4분기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여전히 이 정도만 늘어났습니까? 그 질문에는 회사가 매립지 이후에 소각로 증설 공시를 했었는데 이게 용량이 대략 한 100% 정도 증가하는 되게 중요한 건이었어요. 이게 최근에 재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폐기물 회사 투자 과정에서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다가 중간중간에 겪게 되는 리스크인데요. 이게 증설을 발표했으니까 Q가 2배가 된다. 그렇게 될 건데 이게 혐오 시설 이런 거다 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이모저모로 매번 거쳐야 되는 협의 과정이 있고 그로 인해서 종종 딜레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평소에 회사가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 행사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Q가 올라갈 것들은 쌓여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일종의 캐파 부족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합의가 6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걸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누구도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합의가 되게 되면은 주요 사업 내용 관련이기 때문에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겠지만은 그 공시를 즉각적으로 보고 반응하는 주가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기다림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회사는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는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띄웁니다. 아니 이 타이밍에 자사주를?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공시가 14년도에 처분 공시 이후에는 나온 게 없었어요. 무려 7년 만에 어찌 보면 되게 뜬금포의 공시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매각을 했었고요. 지금은 한 주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규모는 대략 한 15억 정도인데 10만 주 정도 됩니다. 이게 5월 말부터 8월까지 산다고 했는데 배당 안 주지 않습니까? 배당도 안 주는 애들이 이 타이밍에 자사주를 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일단은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회사의 재무 조건이 증설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넉넉한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산다는 거는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걸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간 중 어딘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각장 관련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 YN텍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자본 대비 저평가 영역을 넘어선 이유로는 이제 수익가치 평가 주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가치로만 저평가를 가늠할 수가 있었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가 이게 좀 꺾이니까 주춤한 상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익 배수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은 회사였는데 합의가 끝나가지고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면은 예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은 다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밸류메이트가 생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회사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 공시를 띄워서 일종 힌트를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YN텍의 1분기 실적과 상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추후 팔로우업을 해서 다른 내용을 또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